예, 민주당의 김광진입니다. 병무청 업무보고의 임무의 첫 줄에 보면 병무청의 임무는 징집, 소집 및 전시 병력 동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병을 모병하는 데 있는데요. 사실 돈 있는 곳에 일이 있고 능력이 있을 텐데 제가 최근 5년간 연도별로 편차가 커서 5년간의 모병과 관련한 예산을 홍보비를 좀 봤더니 병무청에서 14억 정도를 일반적인 현역병을 위해서 쓰고 사회대체 복무자를 통해서는 5년간 해서 9,900만 원밖에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도 조금 더 배분에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회대체 복무자는 심지어 5년간 해서 리플렛을 총 1회 4,000부 제작한 게 끝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 문제는 이제 병무청은 5년간 해서 예산을 한 15억 정도를 모병비로 쓰셨는데요. 제가 육해공군에 받아서 육해공군의 모병과 관련한 홍보비가 얼마냐 했더니 21억 9천만 원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징집이나 병력 동원을 전문으로 하는 이 병무청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데, 모병과 관련해서. 실제로 근데 이 사람들이 쓰고 있는 게 주특기 된 병과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부대 홍보 사업으로 거의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기들 부대를 사용하는. 그래서 국방부와 상의를 하셔가지고 그 육해공군에 들어있는 예산 중에 모병 사업으로 들어있는 홍보비 이런 부분들은 병무청에서 좀 일괄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 있어서 행정서비스 분야와 사회서비스 분야가 업무보고상 2013년이면 63.1% 정도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사회서비스 분야가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올해가 63%. 아니요, 그게 2013년 지금 업무보고를 주신 거고, 지금 현재 기준. 네, 그 비슷한 동일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예, 지금 기준으로는 주신 건 53.8%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 행정 분야와 사회 서비스 분야에 대한 배분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하십니까? 저희들 병무청에서 소요를 받아가지고 예.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이제 전체적인 경향은 행정 쪽으로는 줄이자. 예, 줄이자인데 예. 원래 기준상은 사회 서비스 업무에 우선 지원 후에 자녀 인력을 행정 업무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사회 서비스 복지시설의 소요 제기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고, 자료에 의해서도 보면 작년 사회복지시설들이 한 소요 제기의 68%밖에 지원하지 못하셨거든요. 예, 그리고 규정상은 사회복지시설이 다 소요 제기를 하면 그걸 채워진 이후에 행정 분야를 해야 되는데, 예. 현재 규정은 임의적으로 어느 정도 할당을 하셔가지고 행정 분야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실 대한민국 청년 문제의 가장 대표적인 게 양질의 일자리 창출 문제인데, 행정관서에서 하는 이 일들은 공무원을 신규로 선발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규정에 맞춰서 행정 분야의 부분들은 이 공익근무요원은 사회복지를 위한 제도로 좀 현실적으로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군인입니까? 아닙니까? 군 인사법상 군인은 아닙니다. 예. 모병 이후에 바로 민간인으로 넘어가죠. 공익 신분이죠. 공익근무자. 신분이. 예, 복무자 병력 대체하는 신분이죠. 군인입니까? 예, 민간인이죠. 민간인이죠. 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뭐 보험 혜택도 없고 여러 가지 혜택들을 잘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들어갈 때는 들어가가지고 현역병하고 공익근무요원으로 이렇게 나눠져 들어갔을 때 여기는 군인이고 여기는 민간인으로 바로 전환이 되는데, 예. 전역하거나 소집 해제가 될 때는 바로 다시 군인으로 합해져가지고 예비군 훈련은 동일하게 받는다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차라리 꼭 예비군 훈련이라고 하는 일정 정도의 기간을 꼭 국가가 해야 된다라고 하면, 현역병은 현역병과 관련한 지금처럼 예비군 훈련, 군사 훈련을 받는 제도로 하고, 이 대체복무를 하셨던 분들은 대체복무에 맞는 예비군 훈련을 따로, 뭐 사회복지를 하셨던 분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자원봉사나 뭐 이런 걸로 대체하시거나, 이런 제도로 좀 강구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안으로 드립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맞이하겠습니다. 지금 신검을 받으러 해년마다 많은 이제 장병들이 신검을 받는데요. 신검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이 전국에 몇 곳 있습니까?
223개 병원이라고. 223개 병원이 있습니까? 예. 병무청에서 지정병원. 거기서 병사용 진단서를 떼을 수 있는 병원. 저희가 신검 받으러 갈 때 223개, 4개 군데나 갈 수 있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검을 받으러 가는 걸 질문하는. 신검 우리 병무청, 예. 지방병무청 몇 13개. 군데나 됩니까? 전국에. 13개입니다. 13개입니다. 예. 그 신검을 받으러 오는 그 국민들에게 개인당 얼마 정도나 지급을 해 주십니까? 금액으로? 여비 말씀입니까? 여비나 뭐 이런 비용을 식비하고 해서 거리에 따라서 들리는데 통상 5만 원 내외라고 합니다. 5만 원 내외. 5만 원보다 훨씬 더 적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전에 받아서 그러긴 한데 제가 고민을 해보면 이 신검을 13군데, 15군데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 같은 경우도 광주 전남에서 뭐 광주의 한 군데에서 전남 사람들이 다 받아야 되는데요.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료 주신 것처럼 신검에서 통과되는 확률이 현역병으로 가시는 분들이 91% 가까이 되는데 이 중에서 약간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어느 급수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겠고 나는 당연히 현역이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분들이 모두 다 생업을 포기하거나 학교를 하루를 쉬고 정해진 날짜에 훈련을 받으러 14군데로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까 지정병원이나 뭐 이런 것들이 220 몇 개가 있다라고 하시면 우리 운전면허 받을 때 신체검사 받듯이 기본적으로 내가 봐서 난 1, 2등급 정도는 된다 싶으면 그런 병원에 가서 현역 판정 받을 수 있는 것을 뜯으면 생업에 문제도 없고 여비도 사실 현실적인 여비도 거의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뭐 여비 주는 비용으로 그 정도 이 기본적인 의료 확인서 그거 받는 비용을 하시면 국민들도 좋고 병무청어도 저는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의원님 그거는 지지난 정부에서 혁신 과제로 한번 해서 신검을 외부 용역하는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는 다른 것 같으면 모르는데 이 병역 의무라고 하는 것은 강제성이 있고 또 하기 싫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이것이 병역 면탈에 이거는 무제한 노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의를 그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번 그 부분도 계속 저희들이 과제로는 현재 살려놓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입니다.